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자, 시대나 환경에 따라서 다양한 보험 상품이 출시가 되고 또 기존에 있었던 보험이 업그레이드돼서 다시 나오기도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2019년 새해에는 좀 어떤 보험의 변화가 있을지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에는 2019년 새해를 맞이해서 이 보험에 바뀐 제도나 혜택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보험 계획 세우고 싶으셨던 분들 오늘 강의 시간에 특별히 주목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보험 이슈 체크 시간에도 역시나 이 강의 내용에 이어서 달라지는 보험 내용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하게 전문가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자,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서 꼭 필요한 보험 정보들 얻어가시기 바라고요. 시작에 앞서서 참여 방법부터 살펴보시죠. 자, 오늘도 방송 보시다가 내 보험도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거나 또 보험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 두 가지 전화번호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2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1:1 무료 상담을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보험에 관련된 메시지도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자,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자, 올 2019년에는 보험에 어떤 변화들이 생겼을까요? 이에 대해서 총 정리해 주신다고 합니다. 현정훈 전문가님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현정훈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은 2019년 1월 새해부터 달라지는 보장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월부터 달라지는 보장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게 되면 큰 혜택을 가지시게 될 거고요. 모르고 그냥 지나치게 되면 좋은 기회를 놓치시게 될 겁니다. 요즘 많은 것들을 오른다고 하는데요. 오늘 강의 내용을 잘 들으시면 적어도 보험만큼은 오르지 않은 형태로 준비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먼저 6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2009년 1월부터 달라지거나 또는 새로워지는 보장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부터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암 입원일당 분리입니다. 기존에 암으로 입원할 경우에 암 직접 치료 입원 일당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보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보험사별로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가입하신 분들에 있어서 어떤 혼란이나 또는 불만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암 요양병원 입원 일당이라고 해서 직접 치료가 아닌 암 치료를 위한 요양병원 입원 시에는 별도로 분리를 해서 불만과 혼란을 야기했던 부분에 대한 암 직접 치료에 대한 부분을 명확화했습니다. 두 번째는 갑상선암 중에서 초기 갑상선암을 제외한 갑상선암 진단비 담보가 새롭게 출시가 됐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갑상선암은 유사암 진단비 분류에 포함이 됐었는데요. 그 중에 많은 4가지 유사암 중에 갑상선암을 따로 빼어내서 그 중에 갑상선암 중에서도 초기에 해당되는 갑상선암을 제외한 갑상선암 진단비 담보를 따로 뺐습니다. 그래서 최대 3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한데 이걸 기존의 유사암 진단비하고 중복해서 가입을 하시게 되면 초기 갑상선암 진단인 경우에 최대 4천만 원까지 보장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무해지 2대 질환 보험이 미지급형 50% 형태로 출시가 됐습니다. 물론 기존에도 2대 질환에 대한 무해지 보험이 많이 나왔는데요. 특히 이번에 출시된 거는 사망 연계가 없이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60세까지 사망 연계 없이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무해지 보험보다 훨씬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치매보험이 경증 치매부터 중증 치매까지 보장이 되는 치매보험이 출시가 됐고요. 더구나 무해지 형태로 가입이 가능한 플랜이 있어서 기존 치매보험보다 훨씬 저렴하게 준비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다섯 번째는 질병 후유장애 3에서 100%까지 그리고 뇌혈관과 심장질환을 동시에 가입하려면 사실 보험료 부담이 꽤 왔었거든요. 그런데 보험료 가성비가 가장 좋은 플랜 형태로 지금 1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뒤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유병자도 2대 질환, 즉 뇌하고 심장질환에 있어서 특정 뇌혈관 질환, 특정 심장질환, 그리고 21대 질병수술비를 포함해서 유병자도 간편심사를 통해서 기존의 뇌졸중이나 급성심근경색증이 아닌 뇌혈관, 심장질환, 그리고 21대 질병수술비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 6가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암 입원 일당 세분화인데요. 기존에 암 직접 치료 입원 일당이라고 했을 때 암의 직접 치료라고 하는 것은 암을 제거하거나 또는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안정성이나 유효성이 모두 입증되어야 되는 치료를 직접 치료라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암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 항암 화학 치료, 즉 항암제겠죠.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모두 복합암 치료, 그리고 말기암 환자에 대한 치료, 이 부분이 암 직접 치료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면역력 강화 치료, 그리고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해서 발생한 후유증, 그리고 합병증을 위한 치료, 그리고 식이요법이나 명상요법 등 어떤 암에 대한 제거나 증식 억제를 위한 그런 어떤 유효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치료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은 직접 치료에 포함되지 않았고 대부분 이렇게 불포함된 치료들은 일반 병원이 아닌 요양병원 같은 곳에서 많이 치료가 진행됐었습니다. 이 부분이 그동안 혼란을 가중하고 또 불만이 많았었는데요. 이번에 암 직접 치료 입원 일당과 암 요양병원 입원 일당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즉 기존에는 이렇게 뭉퉁그렇게 보장이 되다 보니까 혼선이 많이 왔었는데요. 이번 1월부터는 암 직접 치료 입원 일당 요양병원 제외와 암 요양병원 입원 일당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보상이 되도록 바뀌었고요. 특히 암 직접 치료 입원 일당은 첫날부터 180일, 4일부터 120일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요. 가입 금액은 최저 10,000원에서 100,000원까지, 보험사에 따라서는 최대 200,000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암 요양병원 입원 일당은 첫날부터 60일까지, 그리고 첫날부터 90일까지가 있고요. 또 이번 4일차부터 60일, 이번 4일차부터 90일 한도까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 금액은 10,000원에서 20,000원, 10,000원과 20,000원 중에 선택해서 가입하시면 두 가지 형태를 모두 가입하시면 암 직접 치료 또는 암 치료를 위한 입원 시에 완벽한 보장이 가능하게끔 이번 1월부터 변경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초기 갑상선암 진단비가
새롭게 출시됐다는 겁니다. 기존의 유사암 진단비에는 갑상선 암이 있고요. 네. 그리고 제자리암, 기타 피부암, 그리고 경계성 종양이 있습니다. 이 유사암에 있는 이 갑상선 암 하나를 따로 빼서요. 이 중에 초기에 해당되는 갑상선암을 제외한 초기 제외 갑상선암 진단비라는 걸 새로 출시한 겁니다. 그래서 최대 3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이걸 기존의 유사암과 같이 준비를 하신다 그러면 최대 4천만 원까지 60세까지도 준비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초기 갑상선암이라고 하는 건 갑상선암 종류 중에 유두암 또는 여포암을 얘기하고요. 종양의 크기가 2cm 이하로 갑상선 내에 한정되어 있어야 되고 림프 절전이나 원격 전이가 없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조건에 해당됐을 때 초기 갑상선암이라고 합니다. 즉 뭐 연기라고 정도 보시면 되겠죠. 이거는 전체 갑상선암 비율 중에 22%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어서 이런 초기를 제외한 갑상선암 진단비를 별도로 특화해서 유사암과 분리를 하고 중복 가입할 수 있도록 이번에 새롭게 출시가 됐습니다. 따라서 최대 갑상선암 초기 진단비와 유사암 진단비를 가입하면 4천만 원까지도 보장이 가능하고요. 일반암 진단비 3천만 원까지 가입하는 형태로 한 경우에 무해지 미지급형 50평으로 가입한다고 하면 20년 납 100세 만기, 즉 비갱신으로 하더라도 무해지이기 때문에 남자가 50세인 경우 65,345원, 55세가 76,000원, 60세가 91,000원으로 준비하실 수 있고요. 여성분의 경우에는 50대가 48,000원, 55세가 51,000원, 60세가 54,000원으로 가능합니다. 무해지이기 때문에 기존의 일반암 3,000, 유사암 2,000, 갑상선암 2,000을 포함한 보험료보다 대략 20-30%를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초기 제외 갑상선암 진단비, 지금이 준비하실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세 번째는 무해지 실속 2대 질환 보험입니다. 네.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수술비를 준비할 수 있는 건데요. 사실 뇌혈관과 혈성 심장질환은 보험료 부담이 굉장히 큰 담보이죠. 그런데 이번에 무해지로 출시된 보험이 있고요. 여기에 더군다나 60세까지 사망 연계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이런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을 준비하려면 일반상의 사망 적어도 1억 이상을 요구하는 회사가 많았는데요. 이 상품의 경우에는 60세까지 최저 100만 원 정도로 사망 연계 없이 가입이 가능하고요. 특히 비갱신 20년 납 또는 25년 납 등으로 100세 만기까지 보장되는 것으로 무해지 형태로 가입하다 보니까 보험료는 굉장히 저렴하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는 연령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최대 2천만 원까지, 수술비는 최대 1,5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한데요. 가입 유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해지이고요. 20년 납 100세 만기고 사무직 기준으로 가입 유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뇌혈관 질환 진단비 1,500만 원, 뇌혈관 수술비는 50세는 1,500만 원, 55세와 60세는 500만 원,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1,500만 원,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 50세는 1,500, 55세와 60세는 500만 원 기준일 때 무해지로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50세는 63,000원 남자인 경우, 55세가 67,000원, 60세가 84,000원으로도 준비가 가능합니다.
여자는 42,000원, 4만원, 48,000원입니다. 갱신형 아니고요. 20년 납 100세 만기 비갱신으로 무해지이기 때문에 뇌혈관, 그다음에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수술비를 저렴하게 준비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다음은 이번 1월부터 굉장히 보험사마다 이슈화하고 있는 치매보험입니다. 경증 치매부터 중증 치매까지 보장되는 치매보험인데요. 기존의 치매보험은 중증 치매를 중심으로 했다면 이번에 나온 치매보험은 경증 치매, 즉 CDR 척도 1점부터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CDR 척도 3점 이상인 중증까지 보장이 되는데요. 가입 유형으로는 일반 심사와 간편 심사 두 가지 모두 운영되고 있고요. 또 만기환급금으로 보면 일반형과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두 가지를 동시에 또 운영합니다. 따라서 일반 심사, 일반형, 일반 심사, 해지환급형이 있고요. 간편 심사, 일반형, 간편 심사,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이 있습니다. 총 4가지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나에게 어떤 것이 적합한지를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간편심사 치매보험인 경우에는 간편심사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하나, 5년 이내에 치매나 치매 유발 질병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만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약을 복용하고 있는 분도 5년 이내에만 해당되지 않으신다면, 치매 관련된 것과 병력이 없으시다면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40세부터 60세까지 가능하십니다. 이 치매는 질병뿐만 아니라 상해로 인한 경증, 중증 치매도 보장하고 있고요. 진단받고 90일 동안 계속 지속해서 치매 상태가 유지가 된다면 전문의의 최종 진단 확정을 받은 상태에서 최초 1회한 지급이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부분은 중증 치매 진단을 받고 생활비 간병 자금을 특약으로 선택하시면 5년간 매월 가입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특약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50만 원, 100만 원으로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중증 치매 생활 자금을 선택하시게 되면 중증 치매 시 생활 자금과 중증 치매 진단비를 동시에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무해지로 가입을 하더라도 해지환급금 미지급형도 중도해지 시에 해지환급금이 발생이 된 점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건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심사 무해지로 20년 납 90세 형태로 한번 제가 설계를 해봤습니다. 중증 치매 진단비 1,000만 원, 경증 치매 진단비 1,000만 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증 치매 CDR 척도 3점으로 진단받았을 경우 간병 생활자금으로 5년간 매월 50만 원씩 지급받는다는 조건으로 설계를 했을 때 50세가 52,000원 남자, 여자가 38,000원, 55세 남자 59,000원, 여자 44,000원, 60세가 남자 69,000원, 여자 51,000원이면 비갱신으로도 이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특히 중증 치매 진단을 받은 경우에 주계약에서 1,000만 원, 그리고 생활자금으로 매월 50만 원씩 5년간 받으면 이게 3,000만 원, 그리고 3점이니까 경증 치매까지 동시에 받으면 최대 5,000만 원까지도 보장이 가능한 가입 유형입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입하고 20년 경과된 시점의 해지환급금을 보면 내가 납입한 보험료보다 110% 이상 해지환급률이 나옵니다. 50세의 경우 20년 경과 시점이면 70세, 55세 가입자인 경우엔 75세, 60세인 경우는 80세 시점에서 해지환급률을 보면 이렇습니다.
50세 가입자인 경우에 70세 됐을 때 보험료, 납입보험료 대비 140.8%, 여자인 경우에는 134.2%, 52세인 경우는 136.6, 127.4, 그리고 60세의 가입자인 경우 80세 됐을 때 125.6%, 111.3%의 중도 해지 시 해지환급률이 나옵니다. 금액으로 보면 대략 1,200에서 1,900만 원까지도 나오는데요. 물론 만기 시에 가면 해지환급금이 없지만 중도에 혹시 긴급자금이 필요할 경우에 한번 선택해 볼 수 있는 해지환급률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잠깐 잘 알고 계시는 질병후유장애에 대해서 잠깐 짚어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병후유장애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치매, 눈, 코, 치아, 귀, 다리 관절, 척추, 팔다리, 그리고 흉복부장기 어디에서든지 발생될 수 있는 게 질병후유장애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치매에 걸렸을 경우에도 질병후유장애 판정이 나는데요. CDR 척도 2점인 경우 40%, 3점인 경우는 60%의 장애지급률이 나옵니다. 만약에 질병후유장애 3에서 100% 3천만 원을 가입했다고 하면 CDR 척도 2점이면 40%니까 1,200만 원을 보장받으시게 될 거고요. 3점이라 그러면 3천만 원의 60%인 1,800만 원을 지급받으시게 될 겁니다. 또한 신장이나 폐, 장기 등의 장기 이식 시에는 75%, 그리고 암 등으로 인해서 절제했을 경우에 위 같은 경우는 50%, 그다음에 2분의 1 절제 시 30%까지 장애율이 나오기 때문에요. 질병후유 장애에 대한 준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활동 불능 상태에 있어서도 질병후유 장애가 판정이 됩니다. 대소변은 가능한데 뒤처리가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경우 10%, 혼자서 식사를 못해서 남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10%, 혼자서 움직이지 못해서 휠체어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경우에는 30%의 질병후유 장애가 나오고요. 이거를 3천만 원 가입했다면 각각 10%, 30%의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제가 앞서서 이렇게 서두를 길게 말씀드린 건요. 이러한 질병후유 장애 3에서 100%와 2대 질환 진단비를 동시에 가입할 수 있는 플랜이 있습니다. 특히 30에서 60세까지 가입이 가능한데요. 이게 연령대별로는 물론 다를 수 있지만 특히 질병후유 장애를 80세까지 30대는 1억, 40대 7천, 50세 5천, 60세 3천을 준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3천, 2천, 1,000, 화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3천, 2천, 1,000으로 동시에 준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인 경우에 60세가 7만 7천 원, 50세가 6만 8천 원, 40세가 8만 9천 원으로도 비갱신으로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굉장히 저렴한 보험료로 준비하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병자 보험입니다. 유병자 간편심사보험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그동안의 2대 질환에 대해서는 뇌졸중 진단비와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만 보장이 됐었다면 이 보험은 특정 뇌혈관 질환, 특정 화혈성 심장 질환까지도 보장이 됩니다. 유병자도 이제는 특정 뇌혈관과 특정 화혈성을 통해서 기존의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보다 훨씬 범위가 넓게 준비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여기에 21대 질병 수술비까지도 준비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20년 갱신형 100세 만기로 설계를 해보면 남자 40세가 3만 원, 그래서 60세가 7만 5천 원이면 준비가 가능하시고요. 여자분 같은 경우 40세 3만 원에서 60세 4만 9,800원으로 준비가 가능하십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6가지를 말씀드렸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새롭게 초기 재외 갑상선언 진단비가 출시가 돼서 최대 4천만 원까지 보장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무해지 이대질환 진단비, 수술비가 사망 연계 없이 가입이 가능해서 기존의 무해지보다도 이대질환에 대해서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질병 후유 장애와 이대질환을 동시에 준비함에 있어서도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플랜이 있다는 것. 그리고 유병자분도 기존의 뇌졸중이나 급성심근경색증이 아닌 특정 뇌혈관, 특정 허혈성 질환 진단비 수술비가 이번 1월부터 저렴하게 가입하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현정훈 전문가와 라이프 플랜의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아는 게 힘이다라는 말처럼 보험도 잘 알고 준비한다면 좀 현명하게 준비해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올해 2019년에는 특히나 좀 보험이 세분화가 되면서 나에게 필요한 보장만 좀 쏙쏙 골라서 준비해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나에게 꼭 맞는 맞춤목 같은 보험 준비 좀 해보고 싶으신 분들 지금 보험 플랜 129 연락 주셔서 저희 전문가분들의 보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또 어려움 느끼시는 분들, 고민 있으신 분들도 전화, 문자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보험 이슈 체크 시간 이어갑니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보험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2019년 1월부터 변경된 이 보험 제도들에 대해서 두 분의 전문가분과 좀 자세하게 짚어볼 텐데요. 오늘은 현정훈, 이숙희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두 분과 든든하게 저희가 2019년도에 대체 보험이 어떻게 바뀌는지 좀 대표적으로 궁금한 사항을 제가 대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정훈 전문가님. 네. 2019년도에 뭐 대표적인 보장인 이 실손 의료비에서도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이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건 제가 강의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예. 강의 시간에 말씀 안 드린 것 중에 크게 금감원에서 그 세 가지 정도에 대한 부분을 발표한 게 있습니다. 네. 예, 그 중에 하나가 장기 이식 많이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근데 장기 이식을 받는 분들 같은 경우에 장기를 기증해 주신 분들에 대한 어떤 그 치료비나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이 많았었는데요. 그렇죠. 그동안은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참 모호했습니다. 근데 이번 1월 1일 실손 의료비 보험부터는 장기 기증자에게 발생하는 의료비, 그다음에 기증하기 위한 어떤 검사비 등이 수혜자가 가입한 실손보험에서 지불될 수 있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잘 이게 된 이제 거네요.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는 남성인 경우에도 여성용 유방증이 이제 많이 요새는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뭐 대부분 이제 비만이라든지 호르몬에 어떤 이상이 있는 분들에게 많이 나타나는데 이런 경우에도 이제 지방 흡입술을 통해서 이제
조정을 하게 되는데 기존에는 이게 이제 외모 개선 목적으로 이제 바라보는 시각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네. 이 부분은 외모 개선 목적이 아닌 정상적인 치료 목적으로 이제 판정이 돼서 실손 의료비에서 보상될 수 있도록 예. 두 번째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현대인에게 이제 스트레스 때문에 많이 발생되는 게 비기질성 수면 장애인데요. 이제 이 부분이 급여 의료비에서 보장될 수 있도록 실손 의료비가 2019년 1월 1일부터 바뀌었고요. 그러면 기존에 가입한 사람들은 이 혜택을 못 받느냐라는 생각이 드실 수 그 부분 있는데 궁금하네요. 기존에 이제 2009년 10월 1일부터 생손보 그 실손의료비 표준화 약관이 시행이 됐거든요. 2009년 10월 1일 이후 가입자 분들도 소급해서 동일하게 적용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실비에 있어서는 모호했던 부분이 좀 명확해진 것, 그리고 보장의 폭이 넓어진 부분들에 대해서 체크를 해봤고요. 자, 이번엔 이숙희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암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 암의 직접 치료 입원 일당이 있고, 또 뭐 요양병원 입원 일당이 있는데, 이게 뭐 동시 가입이 필수인 건지, 아니면 요양병원 입원 일당만 따로 가입할 수 있는 건지,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그 암 직접 치료 입원 일당은 단독으로 가입이 가능하세요. 그렇지만 네. 암으로 인한 요양 입원 일당은 단독으로 가입이 안 되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요양 그 입원 일당을 가입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암 직접 치료 입원 일당도 단돈 10,000원이라도 특약으로 설계를 하셔가지고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요. 예전에는 암 입원 일당이라는 부분이 암 입원 일당으로만 되어 있지 직접 치료라는 용어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으로 인해서 우리가 입원을 하면은 뭐 그 입원 일당 나오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 요양병으로 또 다시 내가 병원을 옮겼을 경우에 요양치료를 받으면 거기서도 똑같이 보장을 받으셨는데요. 뭐 아무래도 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다 그렇죠. 보니까 예. 네, 입원에 대한 요양병원의 일당도 굉장히 많이 지급이 되고, 거기에 대한 보험회사의 손해율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직접적인 입원 일당으로 조금 변경이 되었죠. 그런데 직접적인 입원 일당이라고 한다라면 우리가 암으로 인해서 수술을 했었거나 아니면 암으로 인해서 우리가 방사선이라든지 항암 치료를 할 때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을 한다라면 이 입원 일당에 대해서 보장을 받으시는 거고요. 그러면 요양 일당에 대한 부분을 따로 특약을 넣었을 때는 아무래도 요양병원으로 가셨을 경우에 거기에 내가 넣은 특약만큼의 금액을 보장 받으시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암 직접 치료 입원 일당은 단독으로 좀 준비가 가능하지만 요양병원의 입원 일당은 좀 같이 준비하셔야 한다는 부분 좀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현정훈 전문가님, 오늘 강의를 저희가 들었는데 기존에 있었던 치매보험과 간병보험, 그리고 오늘 소개해 주신 치매보험과는 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이게 더러도 이제 구분을 이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이제 많이 혼선이 좀 되실 거예요. 우선 기존의 치매보험에 있고 또 기존의 간병보험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오늘 말씀드린 치매보험이 있는데, 기존의 치매보험이라고 하는 건 치매만 보장되는데 주로 중증 이상의 치매 진단을 받을 때 보장이 됐었고요. 네. 기존에 이제 간병보험, 특히 STC 보험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이 간병보험은 치매에다가 장기 요양 상태인 것까지도 함께 보장을 해줬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 LTC 간병보험도 중증 치매를 중심으로 보장이 됐다고 보면, 예. 오늘 강의 때 말씀드린 치매보험은 경증 치매부터 보장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라는 점이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치매보험은 심각한 상태, 그러니까 중증일 때만 좀 보장을 받을 수 있었다면 오늘 전문가님께서 소개해드린 이 치매보험은 경증부터, 그러니까 조금 더 보장의 폭이 넓어졌다는 부분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강의에서 말씀해주신 갑상선암 진단비가 있는데 이게 뭐 모든 보험사에서 지급이 되는 건지, 그리고 또 간편심사보험에서도 가입이 가능한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네네. 그 갑상선암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우리가 지금 일반암으로 해당되지 않고 뭐 그 유사암으로 많이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예. 내가 일반암으로 진단비를 넣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뭐 10% 최대 20%까지 보장되는 보장이 보험회사가 되더라도 많잖아요. 좀 보험 네, 그렇죠. 적게 받는 거죠. 예, 예. 실질적으로 우리가 암 진단비를 5천만 원 넣었을 때 뭐 크게는 뭐 20%면 뭐 그게 1,000만 원까지 나오지만 뭐 작게는 10%인 500만 원까지만 보장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갑상선암이 발생률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 그 강에 나온
지금 갑상선 암 같은 경우에는 일반 암으로 갑상선 암에 대한 진단비가 2천만 원까지 나오고요. 네. 그리고 초기 재회라고 하면은 유두암 그리고 갑상선 암으로 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주 이 부분은 조금 발생률이 낮은 부분이거든요. 그 초기 재회암이 아닌 경우 갑상선 암 진단비는 현재 한 개 보험회사에서 출시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유사암이라든지 이런 중복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4천만 원까지 보장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장 범위가 굉장히 다른 타회사보다 높다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간편심사보험에서는 초기 재회 갑상선 암 진단비는 아직 나온 상품이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비교해서 준비하신다라면 갑상선 암까지도 굉장히 많은 보장 금액으로 준비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분들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 갑상선 암은 아무래도 진단비를 받아도 10%밖에 못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보험은 좀 진단금을 최대 2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또 중복으로 준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요즘 정말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무해지보험 많이 하시는데 네. 이 무해지보험이 일반형 상품과 보험료의 차이만 있는 건지 아니면 좀 다른 차이도 있을까요? 네,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잘 아시길 텐데요. 가장 큰 특징은 역시 이제 보험료 차이겠죠. 무해지형이 일반형보다는 보험료가 훨씬 저렴합니다. 약 20에서 30% 정도 이제 저렴한데요. 그 이유는 무해지형이 납입기간 이내에 혹시 해지 시에는 해지환급금을 없는 형태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보험료가 저렴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무해지와 일반형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무해지 상품에는 일반형에 있는 것 중에 빠져있는 담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일배책이나 그러니까 일상생활 배상책임 담보나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 담보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요. 또 일부 상품에서는 질병후유장의 3에서 79% 담보도 무해지에서는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다 되는 줄 알고 무해지형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보상에 혹시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더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시고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요즘 무해지 보험으로 많이들 준비하시는데 저렴하다는 장점도 있지만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나 질병후유장애에서 좀 준비하지 못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서 따로 또 보완하는 그런 전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질병후유장애 100% 보장 후에 또다시 질병후유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네.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질병후유장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요즘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질병후유장애 같은 경우는 3%에서 100%, 예전에는 80% 이상만 되는 보험회사가 많은데 지금은 3%에서 100%까지 보장 부분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질병후유장애 같은 경우는 100% 보장 시에는 예를 들어 심장 이식을 하게 된 경우에는 100% 질병후유장애 보장이 받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 부분으로 100% 후유장애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분이 또 다른 질병후유장애가 왔을 경우에는 무한 반복으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합병증이 오면은 굉장히 작은 부분부터 시작이 돼서 큰 부분까지 장애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이런 고객분들은 한 번만 받는 게 아니고 계속 무한적으로 거기에 따른 질병후유장애 프로테이지만큼 보장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보장 범위도 넓고 그 횟수는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큰 장점으로 보시고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3에서 100%까지 질병후유장애 보장의 폭도 넓어졌을 뿐만 아니라 무한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받고 또 받을 수 있는 보장이라고 하니까 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숙희 현정훈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보험 이슈 체크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에 보험 제도 혜택에는 좀 어떤 것들이 달라졌는지 좀 꼼꼼하게 궁금증들을 풀어드렸는데요. 추가적으로 남아있는 궁금증 있으시다면 저희 보험 플랜 119 두 가지 전화번호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궁금증에 대해서도 바로 연락 주시면 잠시 후 상담 도와드릴게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 플랜 119 시청하고 계십니다. 저희 훌륭한 전문가분들께서 여러분들 보험 고민 실시간으로 해결해 드리니까요. 지금부터 문자와 전화 주시기 바랄게요. 자,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청자 보험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가 연결돼 있다고 하네요. 받아볼게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보험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네,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저희가 친척이 예전에 보험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렇게 예전에 보험을 좀 들었는데요. 납입 기간도 좀 긴 것 같기도 하고 또 예. 갱신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거를 추가로 보완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전문가님한테 좀 자문을 구하려고 전화드렸어요. 전화 너무 잘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네. 친척분에게 가입을 하셨으면 또 물어보기도 좀 민망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저희가 네. 좀 자세하게 한번 알려드릴게요. 올해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30대예요. 30대 초반이신가요? 네네네. 30대 초반이시고요. 지금 뭐 건강하시겠지만 혹시 우려되시거나 약 드시는 것 있으실까요? 아니요.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역시 건강하시고요. 네. 자, 네. 그럼 그 이후에 따로 리모델링을 아직 받아본 적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한 번도 받아본 적은 없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숙희 네. 전문가님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잠시만 네. 기다려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 주신 사항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올해 30대 초반이신 여성분의 증권인데요. 하나생명의 CI보험, 그리고 LIG 손해보험 웰빙보험을 80세 만기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두 가지 보험 모두 다 특약들이 5년 갱신 상품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라이나생명의 암보험은 역시 80세 만기 10년 갱신 상품으로 준비해 주셨는데요. 월 납입되는 보험료는 23만 7천 원입니다. 문의사항을 확인해 볼게요. 친척에게 보험을 준비했습니다. 저와 제 남편 모두 보험을 준비를 했는데 지금 살펴보니까 납입 기간도 좀 긴 것 같고 갱신도 많은 것 같아서 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숙희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보내주신 증권은 제가, 봤는데, 지금 세 건의 네. 보험이 가입돼 계십니다. 하나생명의 CI 보험. 네. 지금 납입 기간은 70세까지 납입을 하시고 그 안에 그 다른 특약들은 5년마다 갱신이 되기 때문에 보장 보는 기간 80세까지 납입을 하셔야 되고 보험료는 11만 8천 원이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네네 지금 LIG의 손해보험으로 웰빙 보험으로 지금 20년 납으로 준비를 하셨는데 이 상품 또한 그 안에는 실비는 갱신으로 준비되어 계시고 나머지 특약 부분도 조금 5년 납 갱신으로 돼 계십니다. 이 상품은 실비가 지금 80세까지 보장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신가요? 네, 제가 지금 보험이 다 80세 만기로 되어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8만 7천 원이라는 보험료를 납입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라이나 생명의 암보험을 준비를 하셨는데 이 보험 네. 또한 80세 보장으로 되어 계시는데 뭐 10년 네. 갱신을 해서 갱신 기간을 조금 더 길게 해서 보험료는 3만 2천 원 정도 납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모든 보험들이 다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안에 우리가 보험을 가입을 할 때는 주로 보장 범위가 넓으면서 조금 안정적인 보험료를 납입하시는 부분이 조금 포인트를 두고 싶은데요. 지금 시청자님이 저한테 문의하신 게 지금 갱신 보험료에 대한 부분에 불안감하고 그리고 보장 부분이 조금 더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지금 이 세 건의 보험료가 다 지금 갱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하나생명 CI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납입 기간을 이 친척분이 70세 납을 하고 나머지는 특약은 갱신으로 돼 있지만 이 주계약을 70세로 한 부분은 아무래도 납입 면제 기능이 있어서 보험료를 조금 저렴하게 납입하면서 보장을 제대로 보라는 포인트를 두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그런데 이 상품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다른 특약 자체가 다 갱신이기 때문에 그 고객 지금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주 계약만 나머지만 놔두시고 나머지 특약만 부분적으로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 해지를 권유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LIG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웰빙 보험에는 실손이 있습니다. 이때는 실손 보장 부분이 입원했을 때는 5천만 원까지 질병으로 쓰실 수가 있고 그리고 통원 치료 시에는 30만 원까지 한도로 약제비하고 포함되지 않고 따로따로가 아닌 통합해서 30만 원이고요. 그리고 하나 더 큰 장점은 상해 의료 실비라는 보장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한의원에 대한 부분까지 보장이 되기 때문에 보장 범위가 굉장히 넓은 쪽으로 조금 준비가 잘 되어 계십니다. 그래서 이 LIG 같은 경우에는 실손의 보장은 굉장히 잘 되어 있지만 이 안에 지금 진단비는 뭐 암 진단비라든지 뇌졸중이라든지 심근경색이라든지 입원 1단까지 다 지금 5년 갱신으로 이루어져 있고 조금 적립보험료가 포함이 돼 있어서 보험료가 87,000원이라는 이 보험료가 조금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 또한 저는 부분 해지를 권유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실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놔두시고 갱신에 대한 부분의 진단비는 다 빼시면서 적립보험료도 최소로 가지고 간다라면 보험료는 한 4만 원에서 4만 5천 원 정도로 줄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한 보험료도 조금 절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라이나 생명 안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년 갱신인데 지금 보험료가 32,000원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자세한 보장 내용을 본다라면 지금 이 라이나 생명 안보험 같은 경우에 여성 특정암하고 일반암하고 진단비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암이라고 하면은 모든 암을 다 통틀어서 보장이 되는지 아니면 지금 여성분이시기 때문에 여성 질환에 대한 유방암이라든지 자궁암이라든지 난소암 이걸 여성 특정암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에 아무래도 암에 대한 발생률이 높은데 이 부분에 대한 보장 범위가 일반암 진단비만큼 안 나오고 일반암 진단비에서 소외감처럼 그러니까 10%나 20%만 나오는 부분으로 보장이 되는지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는데 지금 이 보험에서는 20% 600만 원만 보장이 되시기 때문에 저는 이 보험은 조금 가감하게 해지를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갱신에 대한 부분에 비해서 보장 부분을 하고 비교해봤을 때 보험료에 대한 부분이 크게 많이 어느 장점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지를 한다면 32,000원이라는 보험료를 절감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LIG 같은 경우에도 보험료를 줄이면 한 50% 정도 줄어들 거고 그리고 하나생명 CI 같은 경우에는 11만 8천 원에서 주계약만 안고 간다라면 보험료는 한 6만 몇천 원으로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는 실질적으로 조금 50% 이상 70% 가까이 조금 줄어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23만 7천 원 정도 보험료에서 12만 8천 원 정도로 보험료가 조금 줄어드는데요. 이 나머지 부분으로 내가 지금 갱신이 아닌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방송에서 나온 저해지 상품으로 준비를 하신다라면 충분히 기존의 보장 부분에 대해서 보장되는 부분의 암 진단비를 조금 플러스해서 2천만 원 넣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CI 같은 경우에는 중대암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대암이 아닌 뇌혈관이라든지 심혈관 그리고 뇌졸중 심근경색으로 진단비만 3천만 원으로 준비를 했을 경우에와 그리고 암으로 인한 직접적인 입원 일당과 요양 입원 일당도 플러스하고 그리고 조금 수술비 부분이 없는 부분을 보완해서 수술비까지 다 추가로 보완을 한다라면 지금 고객님 나이대면 시청자님 나이대면 10만 원 선으로 충분히 중부를 하실 수 있고 20년 납의 보장 기간은 100세로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리모델을 해주신다면 조금 기존의 보험에서 보장 부분은 크게 달라지는 부분 없이 중복 보장 되시면서 보험료도 크게 문제 없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잘 들으셨죠? 세 건의 보험 모두 갱신이었습니다. 아직 30대 초반이신데 앞으로 너무 갱신이 부담되실 수가 있거든요. 암보험은 좀 가성비가 떨어지니까 정리를 하시고 그래도 일부 담보가 괜찮은 2건의 보험은 감액을 하시면서 방송에서 저해지 보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해지 보험으로 저렴하게 보장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렸거든요.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시고 또 궁금증 있으시면 저희가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또 문의 드릴게요. 첫 번째 시청자까지 만나봤습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자를 통한 궁금증도 풀어볼게요. 문자 열어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1954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갑상선암 진단비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나요? 질문을 주셨는데요. 갑상선암 보장 받더라도 진단금 적은데 유병자분들 준비 가능할까요? 네, 유병자도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입은 가능하십니다. 다만 이제 어떤 병력을 갖고 계시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을 겁니다.
흔한 이제 유병자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충분히 이 갑상선암 진단비도 가입은 가능하실 건데요. 하지만 갑상선암과 그 관련된 질환을 갖고 계셨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심사를 통해서 가입 여부를 한번 판단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거는 전문가를 통해서 원하시는 보험사에서 인수가 가능한지 갑상선 관련 병력이 있는 분들은 그걸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다른 병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충분히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병력에 따라 다르지만 일단 가입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29 방송 끝난 이후에도 보험 상담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2번 전화를 주시거나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보험에 대한 궁금증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예,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도 여기서 인사 나눌 거고요. 저희 보험플랜 129는 내일 오전 11시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